이번 시간에는 작업 방법 선택 및 장비 선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용접 접합의 3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자동차의 수명을 길게 늘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요긴한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자동차 차체 정비에서 중요한 작업 방법과 장비들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자동차 정비소 가면 엄청 많은 장비들이 있던데요. 사실 저는 그것들을 보고 이름은 뭔지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그런 궁금증 오늘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 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용접 접합에서 능력 단위 요소 파손 상태 확인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의 차체 수리 정비 지침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작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체 재료에 따라 차체 용접 특징별 접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방법 선택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변형 개척 작업, 차체 수정, 차체 용접 접합, 차체 패널 수정, 교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용접, 접합, 스폰 용접, 미금액 용접, CO2, 아크 용접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학습에 앞서서 알아두면 중요한 정보가 있다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은 용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텐데요. 이 용접에는 용접봉이 사용됩니다. 용접봉이요? 네, 그런데 용접봉을 보관할 때는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보관 장소로는 건조한 장소가 좋아요. 네, 습한 장소는 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복 금속 아크 용접봉은 70에서 100도씨에서 30분에서 60분 정도, 저수속의 용접봉은 300에서 350도씨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건조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 시작해 볼까요? 영상 보시죠. 자동차 차체 기계적 접합에는 볼트, 너트 이음, 핀 고정 이음, 리벳 이음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체의 화학적 접합은 접착제로 접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체 수리 작업에서 용접 작업은 차체 수리 작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차체 용접에는 미금액 용접, CO2 용접, 스폰 용접, 전기 용접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체의 재료로는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철강 재료인 탄소광과 합금강을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비철금속, 수지 재료, 복합 재료 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 승용차 차체에 사용되는 강판은 주로 0.6에서 2.5mm 정도의 얇은 박강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강판은 냉간 아변 강판, 열간 아변 강판, 고장력 강판, 표면 처리 강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체에 적용되는 비철금속 강판의 재료로는 알루미늄 합금이 주로 사용됩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자동차의 구성 재료 중에서 철강 재료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며 특히 자동차의 중량 감소를 위해 차체 패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에 적용되는 비금속 재료로는
합성 수지와 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조합하여 장점을 끌어내고 결점을 보완한 재료인 복합 재료가 있습니다. 차체 수리 작업에서 용접 작업은 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현재 차체 수리 작업에 있어 미금액 용접, CO2 용접은 대표적인 불활성가스인 알곤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요즘은 탄산가스와 알곤가스의 혼합형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미금액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전기 용접은 피복금속 아크 용접이라고도 하며 피복제를 바른 용접봉과 모재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통하여 일대 발생하는 전기 아크의 열 3000에서 5000도씨를 이용하여 모재의 일부와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하는 용극식 용접법입니다. 전기 용접회로는 용접기, 전거 케이블, 용접봉 홀드, 용접봉, 모재 및 접지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 용접에서 열원을 공급하여 주는 기기를 전기 용접기라 하며 최근에는 교류아크 용접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류아크 용접기는 값이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수리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법 중 미금액 용접과 CO2 용접 방식은 용과제인 전극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송급하여 아크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용착률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으며 전원은 직류와 교류를 사용합니다. 미금액 용접과 CO2 용접의 보호가스로는 순수 알곤가스와 알곤가스 플러스 산소가스, 알곤가스와 CO2가스, CO2가스를 사용합니다. 건토치는 전극 와이어, 용접 전류와 보호가스를 와이어 송곳기로부터 이송하며 토치 끝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사용되는 용접 방식입니다.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은 제거할 슬래그가 없으므로 전기 아크 용접에 비해 작업이 빠르고 용착 효율이 높습니다. 미금액 용접과 CO2 용접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미금액 용접과 CO2 용접은 산화 및 질화 현상이 없으며 수소 함유량도 다른 용접법에 비해 대단히 적으므로 우수한 용착 금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밀도가 크므로 용입이 깊고 용접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아크가 극히 안정되고 스펙트가 적으며 가시아크이므로 시공이 편리합니다.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고 조작이 용이하며 열의 집중이 좋으므로 용접 능률 또한 높습니다. 또한 용접 준비 및 작업이 비교적 간단하고 용접 자동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금액 용접과 CO2 용접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미금액 용접과 CO2 용접은 용접 와이어 자체는 가늘지만 와이어 노즐은 비교적 커서 용접 후에 접근하기 곤란한 위치에서 작업하기는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풍속 2m 초 이상에서는 용접 결함 및 기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풍 장치가 필요합니다. 고온 상태의 아크로 인하여 재질의 변형 및 잔류 응력이 존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솔리드 와이어는 플럭스를 내장하지 않고 완전히 금속으로 채워진 와이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성 및 방청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구리 도금을 합니다. 솔리드 와이어는 주로 연강, 고장약강 및 내열강 등의 용접에 사용합니다. 용융금속의 이행 현상이란 용접 과정에서 아크열에 의해 용해된 금속이 용접재에서 모재로 이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용접이행 현상의 종류로는 입상 용접이행, 스프레이 용접이행, 단락 용접이행 등이 있습니다. CO2 용접기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와이어 송급 장치는 와이어를 릴에서 뽑아 토시 케이블을 통해 용접부까지 정속도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스폰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저항 용접은 금속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압력을 주면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접합하고자 하는 두 금속을 전극 사이에 놓고 적당한 기계적 압력을 주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저항열이 발생되는데 이로 인해 압력 부위가 접합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항 용접 중 겹치기 저항 용접의 종류로는 점용접과 프로젝션 용접, 심용접이 있습니다. 스폰 용접은 표면이 평평하고 외관이 아름다우며 작업 속도가 빠르고 무엇보다 재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가공할 필요가 없고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지 않으며 변형 발생 및 공해가 극히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스 용접 절단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스 용접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가스 용접은 용접 범위가 넓고 운반이 편리하며 열량 조절이 용이하여 박판 용접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전원 설비가 불필요하고 설치 비용이 저렴하며 아크 용접에 비해서 유해 강선의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되겠습니다. 아크 용접에 비해서 불꽃의 온도가 낮고 열 집중성이 나빠서 효율적인 용접이 어려우며 폭발의 위험성이 크고 금속이 탄화 및 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열 범위가 커서 용접 능력이 크고 가열 시간이 오래 걸리며 용접 변형이 크고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크 용접에 비해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용접용 가스에는 산소 아세틸렌 가스와 액화 석유가스가 있습니다. 차체 용접을 위한 작업 방법을 선택할 때는 재질에 따라 적합한 용접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 용접이 되겠습니다. 전기 용접의 경우 우선 비드사키용 양광판을 준비합니다. 모재의 재질, 요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복 금속 아크 용접봉을 선택합니다. 용접용 홀더라든지 케이블, 접지 클램프, 용접 보호 기구, 기타 공구 등 전기 용접용 기구들을 준비합니다. 준비를 마쳤으면 전기 용접 방법에 숙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연습합니다. 모재를 준비합니다. 가용접을 합니다. 이때 가용접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별 용접을 수행합니다. 용접을 마치고 나면 비드사키, 필릿 용접부, 맞대기 용접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미금액 용접이 되겠습니다. 미금액 용접, CO2 용접의 첫 단계는 모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재 재질에 맞는 솔리드 와이어 용접봉을 준비합니다. 솔리드 와이어 용접봉을 선택합니다. 보호가스를 선택합니다. 비드사키용 양광판을 준비하여 표면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솔리드 와이어를 준비하여 와이어 송급 장치에 설치한 후 토치에 끼웁니다. 이때 와이어 돌출 길이는 10에서 15mm 정도로 맞춥니다. CO2 가스를 준비하여 압력 유량계의 유량을 15L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재질에 따라 혼합 가스를 준비합니다. 용접 전류는 용접 모조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 가용접을 합니다. 이때 루트 간격 약 1mm 정도에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접 간격은 보통 15에서 20mm 정도로 합니다. 가접을 연삭합니다. 본용접을 합니다. 본용접 부위를 연삭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접 부위를 검사합니다. 스폰 용접의 첫 단계는 모재 양광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항 용접기를 준비합니다. 스폰 용접을 수행합니다. 스폰 용접을 검사합니다. 가스 절단의 경우 현재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스 용접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차체 수리에 적용하고 있는 용접의 종류는 크게 가스 용접과 아크 용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동차 차체 수리에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로는 산소와 아세틸렌, 탄산가스, 아르곤가스 등이 있습니다. 모두 가스를 사용하지만 산소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산소 용접은 가스 용접이고 탄산가스나 아르곤가스를 사용하는 용접은 아크 용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스 용접은 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로 용접을 하고 아크 용접은 전기 아크로 열을 발생시켜 용접을 합니다. 이때 탄산가스나 아르곤가스는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와 질소의 유입을 막아 용융금속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가스 용접과 구분되죠. 시설비가 저렴하고 어디서나 사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던 산소 용접은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강판의 경우에는 주로 탄산가스를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차체 고강도 강판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 혼합가스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혼합가스는 5에서 20%의 탄산가스에 80에서 95%의 아르곤가스를 혼합하는데 100% 탄산가스에 비해 단락횟수가 증대하며 용접 작업이 양호해지고 스펙대 발생이 적어져서 용차 효율이 좋아집니다. 또한 비드가 좁게 만들어지며 용입은 깊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어떤 작업자는 탄산가스와 아르곤가스의 비율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스 혼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과 브레이징 용접에는 100% 아르곤가스를 사용합니다. 기계적 접합 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자동차 차체는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해 조립이 필요한 부분에는 주로 볼트, 너트로 조립하며 또한 키, 핀, 코드 등은 차체 기능에 맞게 조립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 및 재질로 이루어진 차체를 분해 조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와 공구가 필요합니다. 수공구입니다. 차체를 분해 조립할 때는 각종 드라이버, 스패너, 숙결렌치 세트, 자동차 정비공구 세트 등의 수공구가 필요합니다. 동력 공구입니다. 그리고 에어 라체 렌치, 에어 임팩트 렌치와 같은 에어 공구와 전동 드라이버, 전동 임팩트 렌치와 같은 전동 공구가 필요합니다. 전동 공구는 전기 또는 전기 충전 방식을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화학적 접합에 따른 장비 선택입니다. 자동차 차체의 고장 약강, 알루미늄 재료, 복합 재료, 서로 다른 이종 재질 등을 접합할 때 필요한 열, 즉 용접 시 발생하는 열의 영향으로 인한 강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온과 저온에서도 고강도를 유지하고 시공이 편리한 화학적 접합법인 본딩 접합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차체 용접에 필요한 장비 선택 방법과 사용법입니다. 전기 용접 장비 선택입니다. 자동차의 프레임 또는 패널 등에 3mm 이상의 용접을 할 경우 주로 전기 아크 용접 또는 CO2 용접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기 아크 용접입니다. 전기 아크 용접은 금속 심선에 피복제를 도포한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봉의 끝과 모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크열로 모재의 일부를 용융시킴과 동시에 용접봉 끝에서 용융하는 용융금속으로 접합하는 용접 방법입니다. 용접기의 종류입니다. 용접기는 직류아크 용접기와 교류아크 용접기가 있습니다. 직류아크 용접기는 정류기형과 발전기형이 있으며 교류아크 용접기는 가동 코일형, 가동 철심형, 탭 전환형, 가포와 리액터형이 있습니다. 용접기의 규격입니다. 용접 전류의 조정 범위는 용접기 전격 2차 전류의 20에서 110%이며 용접기 규격 표시 AW300은 전격 2차 전류 300A가 흐를 수 있는 아크 용접기입니다. 특수 용접 장비 선택입니다. 미금액 용접과 CO2 용접입니다. 미금액 용접과 CO2 용접은 송급 롤러 장치에 의해 용과제인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아크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용접부에 보호가스를 공급시켜 용융 부위를 보호하며 연속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기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지름을 0.6, 0.8, 0.9mm 정도로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차체 패널 용접이 가능합니다. 전기저항 용접기의 스폰 용접입니다. 자동차 차체 용접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스폰 용접은 같은 동합금 전극에 의해 접합하려고 하는 재료를 가압하고 여기에 단시간에 대전류를 공급하여 이때 발생하는 저항열로 용접 국부를 용융시켜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용접부에는 너겟이라 불리는 용융부가 생기며 자동차 생산 시 차체 조립의 작업 시간이 짧고 깨끗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스 용접, 가스 절단기입니다. CO2 용접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주로 가스 용접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가스 용접은 패널 용접 시 가스열에 의한 부식과 강도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차체의 두꺼운 패널을 절단하거나 열을 가해야 하는 부분에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패널 용접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계식 접합인 볼트, 너트, 차체 패널에 알맞은 공구 및 장비를 사용하기입니다. 차체 패널에 알맞은 수공구를 선택하여 분해 및 조립 작업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차체 패널의 작은 나사를 분해하거나 조립합니다. 그리고 소켓을 이용하거나 소켓에 각종 핸들을 사용하여 차체 패널의 볼트, 너트를 분해하거나 조립합니다. 각종 렌치나 기타 공구를 사용하여 차체 패널의 볼트, 너트에 대한 분해 및 조립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체 패널에 알맞은 동력 공구를 선택하여 분해 및 조립 작업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 동력 공구를 사용하거나 전기 동력 공구를 사용하여 차체 패널을 분해하거나 조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 공구를 선택하여 차체 패널 검사 및 분해, 조립 작업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기를 사용하여 차체 패널의 조립 검사를 실시하고 특수 공구를 선택하여 차체 패널 조립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차체 패널 분해 및 조립 작업에 차량 정비 리프트와 유압잭, 받침대, 기타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화학적 접합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차체 접합하기입니다. 화학적 접합에 필요한 수공구를 선택하여 접합 작업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패널 탈거 작업을 수행하며 특수 공구를 사용하여 패널을 탈거합니다. 그리고 해머, 돌리, 스푼, 기타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차체 패널 정형 작업을 수행하며 바이스 그립 등은 차체 신패널을 임시로 고정하는 작업에 사용합니다. 화학적 접합에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차체 패널 접합 작업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접착제 끈을 사용하여 차체 패널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접착제가 도포된 차체 패널에 리베팅 기계를 사용하여 체결 작업을 합니다. 차체 용접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용접하기입니다. 차체 용접에 필요한 수공구 및 보호 장비를 준비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공구로는 슬래그 해머, 지핑 해머, 와이어 브러시, 정, 망치, 플라이어, 전류 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각자, 각도기, 용접 게이지, 강철자, 온도 측정기 등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차체 용접 장비를 사용하여 용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학습을 도와주실 김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걸 또 전문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까요? 예, 오늘은 작업 방법 선택 및 장비 선택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작업을 방법을 선택하고 예, 어떤 예. 작업을 할지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할지 예.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장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아, 그러면은 뭐 어떤 준비해 오셨네요. 네. 예. 보시면 이제 에어 임팩 라치입니다. 뭐야? 임팩 임팩. 라쳇. 라쳇. 예. 라쳇이요. 혹시 그 예. 버스 네. 타이어 혹시 좋은 거 한번 보셨어요? 버스 타이어요. 예. 아, 일단 크네요. 그렇죠. 예, 뭔가 좀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타이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예. 굉장히 큰 예. 이제 라쳇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 예. 그 임팩 라쳇 소형이지만 소형입니까? 예. 어떤 큰 힘을 좀 필요로 할 때 네네. 좋은 어떤 요게 공구가 되겠습니다. 어떤 임팩트 있게. 그렇죠. 라쳇. 오, 맞습니다. 임팩 있게. 예. 예. 잘하시는데요. 아니, 예. 또 그걸 갖다 그러시네. 그러시고 아, 예, 뭐 그걸 갖다 맞다고. 요 같은 경우는 같은 예. 이제 에어 라쳇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임팩보다는 훨씬 더 좀 작은 힘으로 예. 들어올 때 이제 사용을 하는 예. 공구가 되어 있고요. 에어 라쳇, 공기의 그렇죠, 힘으로 그렇죠. 좀 예. 가볍다 이런 느낌이죠. 예, 같은 스패너인데 스패너는 이제 보통 이제 볼트나 너트를 풀거나 좋을 때 네네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좀 큰 겁니다. 네.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예. 있습니다. 스패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인데요. 예. 그 이제 대형 십자 드라이버지만 예, 각종 이제 소형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어떤 드라이버가 있겠습니다. 예. 주로 이제 뭐 피스나 이렇게 좋을 때 아이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 정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예, 뭐 근데 친절하게 잘- 설명 잘해 잘 주시네요.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는 것 같아서 십자 드라이버가 예. 있다면 일자 드라이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예. 예, 같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네.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샌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구도막을 제거할 예.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구도막 제거.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예, 친절한 선생님의 알토란 같은 노하우였다고 제가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모두 꼭 기억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겠죠? 학습해야겠습니다. 복습. 그렇죠. 학습, 예, 다 포함한 거죠. 예. 그렇죠. 예, 복습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들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체 용접을 위한 작업 방법을 선택할 때는 차체 용접의 특징별로 알맞은 작업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 용접은 피복 금속 아크 용접이라고도 하며 피복제를 바른 용접봉과 모재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통하여 이때 발생하는 전기 아크의 열을 이용하여 모재의 일부와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하는 용극식 용접법입니다. 전기 용접 작업을 위해서는 용접봉 홀더, 케이블, 접지 클램프, 용접 보호기구, 기타 공구 등 전기 용접용 기구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법 중 MIG, MAG 용접과 CO2 용접 방식은 용가제인 전극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송급하여 아크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용착률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으며 전원은 직류와 교류를 사용합니다. MIG, MAG 용접, CO2 용접을 할 때는 모재를 준비하고 본 용접 부위를 연삭합니다. 전기저항 용접인 스폿 용접은 금속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압력을 주면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접합하고자 하는 두 금속을 전극 사이에 놓고 적당한 기계적 압력을 주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저항열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압력 부위가 접합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폿 용접은 모재 연강판 및 저항 용접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스 절단의 경우 현재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스 용접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체 패널에 알맞은 수공구를 선택하여 분해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계적 접합인 볼트, 너트 차체 패널에 알맞은 공구 및 장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차체 패널에 작은 나사를 분해하거나 조립합니다. 그리고 소켓을 이용하거나 소켓에 각종 핸들을 사용하여 차체 패널에 볼트, 너트를 분해하거나 조립합니다. 화학적 접합에 필요한 수공구를 선택하여 접합 작업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패널 탈거 작업을 수행하며 특수공구를 사용하여 패널을 탈거합니다. 차체 용접에 필요한 수공구 및 보호 장비를 준비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공구로는 슬래그 해머, 치핑 해머, 와이어 브러쉬, 정, 망치, 플라이어, 전류 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각자, 각도기, 용접 게이지, 강철자, 온도 측정기 등도 준비하도록 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동차 차체 작업을 위한 장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차체 정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야 왜 자동차 정비소에 많은 장비들이 있는지 알았어요. 네, 지금까지 김태원 선생님과 함께 작업 방법과 장비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